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 가족의 가장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식구는 3남매와 아버지, 어머니, 5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관리사장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 가장 많은 걸 떠올려 보면 두 분이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은 성실하게 다녔지만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외도를 하느라 저희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집에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속이 문드러져 썩어갔고 매일매일 부모님의 싸움 반복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무뚝뚝했고 관심이 없었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지방의 외가 친척집에 방문하셨을 때 아버님은 화장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는 젊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아버지의 불륜 상대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오후 저희 남매에게 작은 방에 들어가 놀고 절대 거실로 나오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곧 그 둘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1층 집이었고 예전에는 방음도 잘 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소리가 방을 건너 저희 남매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동생들에게 이불 속에 들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애써 그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방에서 동생 둘과 셋이 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쯤 막내 동생이 배가 고프다며 떼를 부려 저는 잠깐 아버지 몰래 주방으로 가기 위해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옛날 저희 집은 주방 옆에 화장실이 바로 있는 구조였어요. 제가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챙기려는 사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던 상간녀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본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안방에서 달려나오는 쿵쿵거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런 해명도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방에서 기어나와? 이런 똥물에 튀길 더러운 녀석아. 저는 아버지에게 맞으며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빌었고 그런 저를 바라보며 작은 방 문 앞에서 여동생 2명은 엉엉 울었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순간을 더 이상 기억하기 싫었는지 기억의 필름은 거기까지만 저장되어 있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방에 누워 있었고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뜬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생각해봐도 왜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때린 것도 자기 자식들 버젓이 있는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버지였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오거나 하루 이틀 안 들어오시더니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더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렸던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면 집에 돈도 끊긴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와 동생들과 평온하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에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어머니를 한껏 쏘아보며 이혼하자. 앞으로 너와 네 새끼를 꼴도 보기 싫으니 이혼만 해주면 난 내 갈 길 갈게.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못해 절대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너하고 그냥 잘 사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이혼 못해.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질세라 큰 소리로 쏘아붙였고 결국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3남매는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를 때리지 말라고 울며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식 셋이 울며 매달리자 짜증을 부리며 나가면서 신발장을 걷어차 부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도 치가 떨리고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를 회상하며 나는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 다짐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생활비도 끊겼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저희 3남매 먹여 살리겠다고 소일거리부터 막노동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찾으셨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눈을 뜨기도 전에 밥상 차려 놓으시고 나가셔서는 저녁 늦게야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두 동생들 학교 가는 거 챙기고 집에 와서도 빨래며 동생들 숙제, 씻고 재우는 것까지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는 돈벌이가 힘들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서는 너무 힘에 부쳐 아버지 일하는 공장에 찾아간 적도 있지만 공장은 이미 문을 닫고 근처 사장님 말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려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무렵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살던 집이 집주인의 빚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고 당연히 저희 식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과 살림살이는 버리고 처분하고 당장에 옷가방과 책가방만 들고 어머니 친구분 집에 며칠 살게 되었는데 평생 살아보지 못한 깔끔한 아파트여서 들어간 순간 동생들과 동시에 와 하고 탄성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부동산 업계 종사자였고 어머니에게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마련하라며 요즘 대출도 많이 나와서 괜찮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친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부동산에서 일을 도우면서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고 점점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면서 청약을 넣었던 통장으로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을 은행의 빚으로 샀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남의 말 한 번 듣고 빚 2억 정도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상승세를 이어갔고 불과 2년 만에 아파트 시세가 3억이나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친구 아주머니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 가지 노동으로 고생하던 그 어머니의 눈에 빛이 반짝이며 밤새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저는 뒤늦게까지 못했던 공부를 하며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2명의 여동생들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3남매는 어머니의 든든한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대학까지 나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생들도 다들 성인이 되어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가정도 이루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신은 존재하긴 할까요? 이제 행복만 꿈꾸며 누리면 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담배 한번 펴보지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아두신 돈 천천히 쓰면서 남은 생을 살면 되는데 암이 찾아왔고 저희 동생들과 가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나 괜찮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거라.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나에겐 그저 조금 일찍 찾아온 것뿐이란다. 라며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고 치료도 받으시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왔고 때로는 동생들이 교대로 어머니와 병원을 찾기도 하면서 저희 남매는 2년간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펴드렸습니다만 상태가 좋아지셨던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알아 누우신 이후로 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말도 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가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는 한 달을 힘들게 더 사시다가 최초 암 진단 후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친척 지인분들을 다 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계시는 한 지인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은 전혀 궁금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양반 바람 피운 여자랑 지방에 내려가 공장도 차리고 한동안 잘 사는 듯 하더니만 어느 순간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 그 이후로 사업도 망하고 뭐 돈도 못 버는데 어느 여자가 달라붙겠어. 그 후로도 줄곧 혼자 노숙자처럼 살아오다가 아마 지금도 자기 혼자 쓸쓸하게 지낼 거야. 그렇군요.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랑 여동생들 결혼식 사진을 내가 보여준 적이 있거든? 그걸 보더니 한참 말이 없더라. 그러다가 사진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하더라고. 솔직히 자식인데 그래도 보고 싶겠지. 저희 삼남매는 앞으로 아버지 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진 보여주지 마세요. 정환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비인데 그동안 저희랑 저희 엄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절대 그 인간 볼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그것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와 우리를 버리고 나간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너무 거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유언대로 저희 삼남매에게 재산을 남기셨고 저희는 그 절차를 받기 위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정환아, 잘 지냈니? 중년의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고 노쇠한 목소리였지만 그게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니 연락을 왜 한 걸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건가 싶었지만 그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막내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어. 나한테도 왔었어. 그냥 전화 끊어버리지. 설마 대화했니?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연락했나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봤더니 엄마 재산을 자기가 반 가져갈 거래, 그 인간이. 혹시 아버지 노릇을 이제라도 하려는 건가 했던 제 자신도 무색해졌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지인분 통해서였을까요?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많이 모아놓았던 것을 듣고 자기도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럴 것을 대비해서 어머니가 저희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겪었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한 가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유 재산과 보험금 등을 확인하면 20억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그 재산의 50%가 자기 것이라면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겠다고 했죠. 저희는 엄마를 2번 죽이는 거라며 10원 한 푼 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아버지는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소송을 통해 그동안 아버지가 20년간 가족을 버리고 나가서 생활비도 안 준 것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점, 심지어 어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들과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고 지난 2년간 저와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간병을 해드리고 한 것들에 대해 저와 동생들에게 80%까지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80%를 제외한 남은 4억에 대해서 유산 상속, 집은 남편 1.5배, 자녀 1의 비율에 맞춰 아버지의 비율인 8,800만 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 소송 2분의 1이 인정되어 4,4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판결에 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한 10억이라는 돈에 비해 매우 적었기에 분노했지만 반대로 저희의 입장으로 볼 땐 어머니의 피 같은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그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았기에 화가 나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유산 상속에 관한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처자식 버리고 나간 아버지라는 인간이 20년 만에 나타나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놓은 돈에 손을 댄 이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4,4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라고 해요. 그게 평생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인간 말종 같은 남편으로부터 자식들을 지켜내고 고생하신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